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그 주식 캘린더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발표 관련 예측 수치가 어떻게 나올 건지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 출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볼까요? 우선은 일주일을 쭉 제가 서치를 미리 해보니까 주식은 아마 내일, 만약에 오늘 말고 내일까지 주가가 내리면 내리지 올해부터는 크게 내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수요일부터는 목요일부터는 주가가 웬만해서는 내릴 이유가 없다. 목금은 제가 생각했을 땐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 이 발표 수치가 예측 아닌데 좋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발표들이 있고요. 제가 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안 좋은 부분이 뭔지 그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자. 여기 4월 주택 판매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주택 판매 지수. 여기 보면 디크리즈 돼 있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동사만 봅시다. 디크리즈. 주택이 적게 판매됐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디크리즈. 주택이 적게 판매됐다. 주택 판매량이 작다. 대출이 작다. 은행 주가가 폭락한다. 대표적으로 JP 모건 체이스가 25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저녁이나 오늘 새벽에 폭락한다. 미국 시간으로 10시에 발표를 하니까 미국 시간으로 25일 정확하게 10시에 제가 예측하는데 미국 은행 관련주는 대폭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P모건 가지고 계신 분은 초반에 빨리 파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25일 발표하는 나머지 부분은 좋은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은 26일 날은 연준이 부의장 바이스 체어 있죠. 연준이 부의장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 인슈어런스 그 쉽게 말하면 보험 관련 발언을 하는데 보험 규정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한답니다. 이 발언을 하면 그러면 보험회사 관련 주가는 좀 내리겠죠. 보험회사에 대한 어떤 규정을 더욱 강화를 한다 그런 개념입니까?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모든 그 금융자산의 버블은 은행이 아니라 은행에서 만들어진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보험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파생 상품의 꽃은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투신 이런 곳. 그런 곳에 대한 어떤 금융 규제를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25일, 26일, 미국 날짜로 25일, 26일은 이틀 연속, 금융 관련주는 주가가 무조건 내려간다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되도록이면 JP 모건 체이스 이런 보험회사 이런 곳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네들 주가가 내려가면 그게 또 어떤 의미를 하냐면 테크주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27일 목요일 잠시만요. 26일 방금 말씀드린 건 26일이죠. 그 다음에 27일 같은 경우는 우선 27일 같은 경우는 제일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여기 08시 30분에 발표할 실업수당입니다. 실업수당. 이게 개인 소비자 지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개인 소비 지수는 우선 예측치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잡레스 클레임 있잖아요.
이 부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걸 보면 디크리지 돼 있죠? 감소했다. 즉 주가가 오른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 10시에 발표하는 이 부분도 집값 관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 판매가 2.0% 감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택 판매가 감소했다는 이 부분은 주택 판매가 감소했다. 이 부분은 여기 25일과 26일에 발표하는 그런 부분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발표하면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한 25, 26, 27일까지는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27일이고 28일 금요일 날 자료를 또 제가 예측치입니다. 예측치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8일) 자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선은 무역 수지는 좋아졌다. 무역 수지는 좋아졌다. 주가가 오른다. 수출 관련주는 주가가 오를 확률이 아주 높다. 나머지 자료는 모두 굿으로 나오네요. 굿. 좋은 걸로 나와요. 좋은 걸로. 좋은 걸로 나오고 우선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큰 흐름은 뭐냐? 지금 큰 흐름은 뭐냐? 이번 주 주식 캘린더의 예측치로 봤을 때 큰 흐름은 뭐냐? 수요일까지는 대표적으로 JP모건 체이스 은행 관련주는 주가가 내릴 확률이 아주 높다. 왜 그러냐면 주택 지수가 안 좋다. 주택이 아직 남아돈다. 왜? 주택이 남아도는데 왜 은행 관련주가 내리나요? 결국엔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대출을 받아야 된다. 대출이 안 나갔으니까 은행에서는 연체율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대출이 안 나가는데 연체를 못 떨어뜨려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왜 그러냐면 알고 보면 간단해요. 연체율의 정의를 아시면 돼. 연체율. 연체율의 정의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금융권에 있을 때는 3개월 3개월 연체한 데이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체 대출한 어떤 금액으로 나눠요. 그렇게 하면 연체율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전체 대출 금액이고 3개월 연체한 금액이에요. 이걸 나누면 연체율이 나오는데 국가에서는 야매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어떤 그 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연체율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연체율을 대국민 홍보를 할 때 그래야 한 표 줄 거 아니에요. 너 정책 잘하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정책을 쓰냐? 위에 분자값은 연체 금액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금액보다 분모값을 더 늘려버려요. 연체를 하고 있는데 연체되고 있는 금액은 팍팍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비율값보다 분모값을 따따따따블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연체율은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대국민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기간에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왜? 연체율이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면 대국민 정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이게 뭐라고 해? 버블. 버블은 결국 누가 일으켜요? 국가가. 왜? 국민을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표를 받아야 되니까. 한 표 안 받으면 어떻게 돼? 그 전 정부는 무너지고 재수 없으면 구속당하니까. 맞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한 표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왜? 살기 위한 몸부림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모든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 이번 정권에서 내가 다음 정권에서 이번 정권의 자본을 놓치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치를 해본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전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가족까지 다 털릴 준비를 하고 정치에 입문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 자료로 우선 다 했죠? 우선 큰 그림은 우상향 하는데 수요일까지 그 약간 리스크가 있다. 근데 크게 폭락할 그런 부분은 우선은 안 보인다. 자, 이 부분 뭐냐면 미국에서 달러를 언제까지 보유할 거냐. 언제까지 쉽게 말하면 보유량을 열릴 거냐 이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2026년부터 쭉 달러를 줄인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게 대략 얘가 한 24년 정도 되겠죠? 24년까지.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한다? 돈 푼다 돈. 우리는 언제 지금 대략 한 이쯤 있죠? 21년. 내년에 또 이만큼 돈을 푼다. 그리고 22년 중반부터 23년 중반까지는 돈을 안 푼다. 보합으로 간다. 아시겠죠? 하면 2024년부터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폭등하는 거죠. 내가 계속 강조했죠? 이때 뭐야? 태양 흑점 이론. 정확하죠?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금리가.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 신용 충격 관련 부분이에요. 좀 흐릿하지만 이해를 하세요. 중국 신용 충격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에요. 신용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 PPI 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